안녕하세요. 노한스킬입니다. 3편 계약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암기법 청불 있답니다. 청불 있다. 청은 뭐냐면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이 일반적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인은 되는데 불특정인도 가능하다요. 승낙은 특정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청약을 할 때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청약을 다른 사람은 할 때도 야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해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해볼까 할 때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나랑 상대방은 특정인이 되잖아요. 승낙은 특정만 돼요. 불특정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암기법 청불이 있다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특정인한테도 해보고 불특정인한테도 한번 청약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아니죠. 우리 암기법 청불 있답니다. 영화에서도 청소년 불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15회 추가 기출문제. 이거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되게 지문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암기법 청불 있다잖아요. 근데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청약자 이게 뭐예요? 특정인이에요.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 지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던 수많은 기출문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좀 잘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꼼수 암기법 청도입니다. 청도. 청포도라고 외워도 돼요. 청포도, 청도입니다. 계약의 청약이란 일정한 조건을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청약은 일반적으로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예요. 민법은 거의 대부분 도달주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민법은 70%는 도달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도가 또 있어요. 청약 말고 상호 교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도달할 때예요. 그러니까 청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도 아니면 그냥 청도 외우세요. 민법은 거의 다 도달주의예요. 자, 교차 청약.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조차 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성립합니다. 복잡해요. 우리 청도만 외웁시다. 그리고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 1편에도 민법 총칙에서도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표시의 그 통지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있어도 효력에 영향은 없다라고 외웠잖아요. 이게 도달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발신주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1편에 배웠던 게 무확발 거절본다라고 암기법이 있어요. 그게 발신주의예요. 발송한다. 일단은 내가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민법 거의 대부분 도달주의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발송주의, 발신주의 이런 거를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될 때 우리 암기법 청도가 있구나. 그럼 뭐예요? 발송나면 안 돼요. 도달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이 문제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암기법 승불 있다잖아요. 승불은 없어요. 제가 아까 미리 얘기했던 거 내용 세 번째 꼼수 암기법에 나왔어요.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편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청약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복잡해요. 그냥 불특정 나온 순간 없어요. 승불 없다. 저는 승부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외워요. 연상하는 거죠. 아니면 승불 없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청불 있는데 승불은 없어요. 자, 기출문제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 없다. 승불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네 번째 꼼수 암기법 뭐냐면 오신 남은 없다. 잘못 읽어 없다. 불합이 없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방 또는 쌍방이 오신한 경우 오신 끝부분 봐요. 없다예요. 그리고 무의식적 불합이 있는 경우 성립하지 않으며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냥 이 단어가 나온 순간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6번에 갑은 승낙기간 2022년 5월 8일 을에게 5억을 팔고 을이 2020년 5월 1일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5번 딱 보는데 잘못 읽었네. 안 되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풀어볼게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이 그러면 있다가 나면 안 돼요. 없다가 나와야 돼요.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암기법이에요. 후철없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암기법이에요. 도달한 후에 처리할 수 없어요. 즉 청약은 효력을 잊는다가 나면 안 돼요. 도달한 후에는 철회가 아예 안 돼요. 자,
527조에서도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했어요. 도달하면 일단은 처리 못해요.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쫙 정리했어요. 보면 2022년 10월 5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대요. 기간을 준 거예요. 또 5일까지만이에요. 10월 5일까지 하고 갑의 편지가 9월 14일에 발송이 되고 을에게 16일에 도달을 했대요.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볼게요.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청약 효력에 있는다라고 했어요. 2022년 9월 23일에 철회했대요. 근데 이미 발송하고 도달이 됐어요. 이미 도달됐어요. 게임 끝났죠? 도달한 후에 철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안개법. 후 처리 안 되잖아요. 후철 안 되죠? 철회가 안 돼요. 그러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나오면 안 돼요. 효력 있어요. 이미 도달했으니까 효력 있어요. 효력 있다. 아까는 글씨가 너무 많았잖아요. 축소판이에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도달하여가 같은 뜻이 뭐냐? 도달한 후예요. 쭉 봤더니 철회 있다. 아, 후철이 없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6번째 암기법이에요. 우리 후철은 안 되죠. 네, 전철은 돼요. 우리나라 전철 많죠? 전철 있어요. 뭐냐? 도달하기 전에 철회 있어요. 전에는 있는데 후는 안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격지자간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 자유로이가 뭐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6회 취재자분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 맞힐까? 이렇게. 이게 전과 후가 다 합쳐진 거예요. 우리 반대말이 나오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거 청약이 도달한 후에 철회는 안 되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후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후가 되지? 이거 틀렸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자유로이가 전과 후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전은 철회 가능하지만 후는 철회 가능하지 않아요. 자, 7번째입니다. 총표구 없다. 총표성 없다. 뭐냐면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를 했대요. 그거 계약이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총표 없다라고 하고 싶은데 끝을 봐야 되니까 총표구 아니면 총표성 없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복잡하죠? 근데 여기 보면 표시 잠깐만 갑 오케이 이거 번호 안개법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는 아직 처음이니까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팔겠다고 했대요. 청약자 승낙자예요. 청약자가 내가 이 기간까지 이 없으면 내가 승낙한 거 볼게. 이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좀 좋은 강남 이런 데다가 하고 내가 이거 너 이거 이 없으면 내가 승낙한 걸 볼게. 이거 너무 억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연상을 하면서 문제 풀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청약자 표시 나오잖아요. 성립 안 된다. 아니면 구속 안 된다. 암기법만 외워도 돼요. 여기도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으로 표시했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구속하지 않는다. 암기법 총표구 없다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청약자가 막무가내로 너 내가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없지? 그럼 내가 이거 승낙한 걸로 볼게. 이거는 너무 억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한 걸로 우리 외워요. 자, 8번째 승밭 못하면 이릅니다. 이게 뭐냐?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은 있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면 그 효력은 있는다.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도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할 때 효력이 있는다. 이거 봐봐요. 두 개가 승낙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이 승낙의 통지를 못 받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받지를 않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대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있는다.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있는다. 맞아요. 있는다. 승받 못하면 효력 있는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승받 있는다가 승받 있는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승낙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지만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받지 못했대요. 우리 승낙 통지 받지 못하면 효력 있는다라고 나오죠. 효력 상실한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있는다, 상실한다 같은 의미죠. 자, 9번째 꼼수암기법 연세. 우리 연세대 있죠? 연세.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약자야, 나 승낙자야. 내 승낙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갔네?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승낙
청약을 받지 못하면 잊는다잖아요. 같아요. 이것도 나 청약자 승낙자가 있어요. 승낙을 보내려고 하는데 연착이 돼서 한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기간이 놓쳤네. 연착이 됐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새로운 청약이 된 거예요. 얘가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너가 좀 늦게 왔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내가 그래도 승낙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죠? 연세만 해봅시다 우리. 자, 530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본다. 볼 수 있다. 자, 기출문제 보면 자, 갑은 승낙 기간을 5월 8일로 했어요. 그리고 쭉 봤는데 5월 1일날 도달했어요. 5월 1일날 도달을 했는데 5월 8일까지 내가 너의 대답을 듣겠어.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어머나 5월 15일에 승낙을 했네요. 기간 놓쳤어요. 그럼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우리 연세 갑을이 있어요. 내가 이 기간까지 너의 대답을 듣겠어. 딱 기간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괜찮은데? 하고 했는데 갑자기 연착이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도착했어요. 갑이 도착을 했는데 기간이 좀 지났네. 어떡하지? 그래 늦게 이 갑이 착한 거예요. 청약자가 그래 그래도 승낙했으니까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성립시킬 수 있다. 그냥 너무 복잡하죠? 그냥 기간을 지나면 연착된 승낙 새로운 청약 볼 수 있다. 연세 이것만 외웁시다 우리. 자, 다른 기출문제예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을 연착된 승낙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연세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있다. 자, 민법은 70%가 도달주의예요. 근데 여기 격승발은 다릅니다. 격지간 승낙 통지는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발송. 그러면 우리가 무학발, 거절본다, 발, 격성발 이 발은 발송할 때 발송주의예요.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격승발 무조건 기억해주세요. 격승발. 자, 11번째 꼼수항기법 뭐냐? 격승발은 있는데 청약의 통지는 발송이 아니에요. 도달이에요. 격청도라고 외워도 되는데 우리 사실은 제가 왜 이거 만들었냐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청도만 외워도 되거든요. 왜 봤냐면 격승발은 있는데 격청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법을 두 개를 그냥 외우는 거죠. 만약에 난 조금 스마트해 하면 청도만 알면 돼요. 이 암기법은 격청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 빨리 읽을 때 청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격청 뭐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격청도라고 저는 외웠어요. 다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전 하나하나 다 외웠거든요. 근데 뭐 스마트 하신 분은 청약은 도달이지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을 위해서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격지자 간의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있다. 청도라고 외우셔도 되고 격청도라고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조세 아니 변세 우리 연세도 배웠죠? 이게 뭐냐? 조건이 붙어있는 승낙이든 조건을 변경하는 승낙이든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연착된 승낙도 새로움, 조건 붙여도 새롭고 변경되어도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즉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하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이 잃어요. 왜냐?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 붙어있대요. 그러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다. 맞죠? 우리 조세호 씨 아시죠? 조세호 씨. 그것처럼 조세. 변색됐네. 변세. 우리나라는 연세대가 있는데 연세. 다 괜찮아. 새로운 청약이에요. 자, 암기법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계약의 성립 요건은 계약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 거예요. 보통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자, 근데 청약은 주관적, 객관적 합치고 승낙도 주관적, 객관적 합치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1,000원에 팔겠어? 집 말고 뭐라고 할까요? 음식을 1,000원에 팔겠어?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샀어요. 이게 청약과 승낙이에요. 합치된 거잖아요. 이 1,000원을 주고 팔 수가 있다. 성립한 거다. 우리 계약 성립. 너 가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 만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가 주관적, 객관적이 붙여져 있으면 사람이 겁을 먹어요. 겁먹지 마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이 두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괜찮아요.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돼요.
청약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상해요. 청약자가 있어요. 아, 나 이거 1,000원으로도 팔고도 싶은데 이게 뭐 10,000원으로도 팔고 싶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니까 내가 한 5,000원으로 팔까? 이게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럼 을이 뭐야 얘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나 이거 1,000원에 몇 월 몇일 날 내가 사겠어, 팔게 했어, 정확하잖아요. 그럼 을이 너 얘 진짜 1,000원 파는구나, 승낙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근데 이 청약자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된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 암기법의 세 번째 뭐냐?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은 길어요. 막 타인을 깨어내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로서 청약을 하기 전에 흥정 준비, 뭐 복잡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고, 구인 광고, 아니면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 배부, 뭐 기차 시간표 게시, 이런 거 있잖아요. 청약의 유인이다. 내가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사고 싶으면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도 청약 해당한다. 정확하게 안 써있네요. 이거 내가 어떻게 청약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되지 않은 광고, 청약해도 안 되죠. 우리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되죠. 청약은. 다른 기출문제예요. 하도급 계약에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했대요. 이 정도 가격 나올 것 같아. 10,000원 나올 것 같은데? 10,000원 나와, 이거. 너 이거 하려면 정확하잖아요. 청약의 유인 해당합니다. 청약의 유인 대표적인 게 아파트 광고입니다.